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예, 진수바리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도 여전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번 주에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맞아요. 좀 안타깝게 참여를 못했는데 다행히 외출을 좀 시켜주셔가지고 완치해놨습니다. 왜냐면 살아야 일단 좀 사람이 살고 봐야 이야기를 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병원 외출은 있어요, 저희가. 네네네. 근데 따라가지. 2명 정도 따라가는데 도망갈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대신 갈 때 올 때 롤스로이스 호 태워주잖아요. 그건 맞죠. 네. 네, 빨라졌어요, 편안합니다, 롤스로이스 호가. 네.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다시 건강해져서 이렇게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도박에 좀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 도박?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오, 예. 그래도 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라서 제가 가져오게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면서 도박이라는 것에 손을 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말 안 하지만 도박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그거는. 요즘엔 핸드폰으로 하니까 누가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는지도 모르고 바로 옆 사람인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한 5명 중에 1명 꼴은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진짜. 와.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박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진수발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저희 현장 소장님 말고 다른 반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똘비는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남성분인데 그 똘비가 그냥 일만 쭉 하다가 모은 돈으로 거기에 퇴직금까지 좀 합쳐가지고 똘비만의 가게를 하나 차렸대요. 보통 자영업이라는 게 누가 그러던데 구할은 망하고 일할은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근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9할에 해당이 됐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망했어요, 가게가. 근데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망해갈 시기쯤에 대출까지 받아서 막아봤는데 결국에는 손님이 좀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좀 사라지고 그래서 그냥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를 넘기면서 대출 일부를 조금 상환하고 남은 돈을 확인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한 6, 7천만 원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이 똘비가 우선 이 대출부터 좀 갚아야 하니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가자 해가지고 똘비가 한 지방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공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고 금속, 무속품 만드는 공장이다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 똘비가 들어간 공장의 근무 형태가 주간 야간 2교대였대요. 주주주주주 하고 이틀 쉬고 야야야야야 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교대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 건 이 똘비가 지금 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대출을 갚아가지고 집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공장에 숙식까지 제공이 돼서 그게 좀 다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숙소에 짐을 풀고 반장님 따라서 공장 한 바퀴 쓱 돌고 같이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이야기를 좀 했대요. 뭐 특별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기보단 근무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똘비가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똘비가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대부분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좀 많이 친해졌대요. 똘비가 나이가 막내는 아니어도 형님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린 축에 속했어도 막내는 아닌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들이 많이 좀 챙겨줘가지고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이야기의 시작은 그 시기 즈음의 어느 한 날 똘비가 한 형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준성이라고 하는 형님은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조선족 분이셨대요. 말투가 평소에는 그냥 약간 사투리가 섞인 평범한 말투인데 말이 좀 빨라지거나 좀 흥분하거나 하면 그 조선족 사투리가 나오더래요. 아무튼 이 준성이 형님하고 점심을 먹고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는데 똘비한테 똘비니 게임 좀 하니?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게임요? 뭔 게임요? 답을 하니까 카드나 그 화투 같은 거 있지 않니? 뭐 이러시더래요. 똘비가 당연히 할 줄 알죠. 이 똘비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화투를 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준성이 형님이 그럼 이제 오늘 한번 게임 해볼래? 이렇게 묻길래 그래서 언제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오늘 그 밥 먹고 8시까지 반장 방으로 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똘비가 알겠다 하고 잡담 좀 더 나누다가 다시 일을 들어간 거죠. 그날 일이 끝나고 동료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방에서 혼자 좀 시간을 보내다가 맥주 한 캔 들고 그 반장 방으로 향했대요. 반장 방은 옆 건물이었는데 방 앞에 서가지고 벨을 눌렀대요. 그러니까 잠깐 뒤에 문이 열리더니 담배 연기 있잖아요. 그게 밖으로 막 새어나오더니 한 남자가 안에서 똘비를 이렇게 빤히 보더래요. 그러더니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 똘비가 오늘 그 준성이 형님이 게임하자고 해서 왔는데요. 답을 했더니 들어와요 하더니 그냥 문을 활짝 열어주더래요. 똘비가 이제 맥주 한 모금 그냥 마시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반장 방은 좀 크더래요. 2인 가족이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더래요. 반장 방은 좋네 생각하면서 거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실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테이블이 그 영화에서나 보던 진짜 그 카드 게임 치는 테이블 있잖아요. 초록색 포가 깔린. 그래서 와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보다 하면서 안으로 쓱 들어가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아는 얼굴이더래요. 똘비랑 같은 반 그 동료 형님들. 미리 말씀드리면 그 문 열어줬던 분은 반장이 아는 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게임하는 곳에 갔더니 아직 게임은 안 하고 그냥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잡담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똘비를 보고 준성이 형님이 똘비 왔니? 하면서 좀 반겨주더래요. 나머지 형님들도 똘비가 게임을 할 줄 알아? 하면서 그냥 반겨주더래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똘비 그리고 준성이 형님 그리고 그 다른 형님들 3명 해가지고 총 5명이었대요. 그리고 맥주 좀 마시면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반장이 방에서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5명을 보고 다 왔네? 게임들 하고 가? 하더니 그냥 다시 방에 들어가더래요.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 반장님 아는 동생분이 똘비한테 이렇게 칩을 건네주면서 이게 1,000원이고 이게 10,000원이에요 하면서 2가지 색의 칩을 여러 개 주더래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10만 원이더래요. 똘비가 이거 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물었더니 그 동생분이 그 10만 원 반장님한테 드리면 되는데 이러시길래 알겠다 답을 하고 그 동생분이 알려준 계좌로 10만 원 송금을 했대요. 그리고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게임은 섰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판돈이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하는 거 치고는 좀 작았대요. 1,000원이었대요 판돈이. 최소 베팅이 1,000원이고 최대 베팅은 5만원 이렇게였대요. 똘비도 오랜만에 하니까 잃어가면서 감을 좀 살린 거죠. 그러다가 똘비가 감을 다 찾기도 전에 10만원어치 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똘비가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되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준성이 형님이 똘비니 그만하려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되네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답을 하고 방으로 돌아갔대요. 10만원 잃은 거니까 기분 조금 나쁜 정도였대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음 주쯤에 준성이 형님이 이렇게 똘비 옆쪽으로 쓱 오더래요. 그래서 형님 말을 하니까 준성이 형님이 똘비야 게임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또 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주에 한두 번은 무조건 하니까 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답을 했더니 오늘 하니까 오늘도 8시까지 오면 된다 라고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답을 하고 그날도 반장 방으로 향한 거죠. 똑같이 동생분이 문 열어주고 반장님한테 송금을 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냥 잃었대요. 10만 원을. 30분도 안 돼서 또 잃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똘비가 저번이랑은 좀 다르게 칩 좀 더 바꿔달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송금을 하고 칩을 받았대요. 그 또 게임을 하는데 또 10만 원을 금방 날린 거예요. 미치겠네 생각을 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 해가지고 10만 원을 더 바꾸고 게임을 했는데 역시나 그 10만 원을 또 날린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 왜 이렇게 패가 안 붙지?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으로 그냥 돌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이 받더래요. 40만원 잃은 게 너무 열이 받더래요. 그 똘비가 유튜브에다가 뭘 검색해서 막 찾아봤대요. 뭘 찾아봤냐? 타짜 기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기 도박을 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손기술을 막 따라해보는데 이게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날은 그냥 잠에 들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점심시간쯤에 준성 형님이 다가오더니 똘비니 어제 속 좀 쓰리겠다야 이러시더래요. 똘비가 30만원 가지고 속이 쓰려요 괜찮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준성이 형님이 니 그래도 본전은 찾아야지 않겠니? 말을 하시더래요. 우리 금요일에는 판돈이 좀 크게 열리니까 와서 본전 찾아가라 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똘비가 속으로 됐다 게임 안 한다 생각하면서 네 알겠어요 하고 대충 넘겼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 좀 나더래요. 약 올리는 것 같고. 그래서 평소에 좀 친하게 지냈던 동생 세훈이한테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 형님들하고 게임을 하다가 잃었는데 딸 방법 같은 거 없을까? 하고 좀 물었더니 세훈이가 뭐니 해도 탄이 최고지 형 이러더래요. 그 똘비가 탄? 그 패 조작하는 거?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시선만 한번 딱 돌리면 그 일도 아니야 바꿔치기 하는 거 괜히 어줍잖게 손기술 쓰다가 걸리지 말고 탄 한번 써봐 그러더래요. 똘비가 그날 저녁에 그 반장방에서 쓰는 화투패랑 똑같은 화투패를 하나 사가지고 방에서 미리 좀 작업을 했대요. 20장을 빼가지고.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이걸로 돈 갖다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현듯
근데 이게 맞나 싶더래요.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냥 화투패는 서랍에 넣어놓고 그냥 게임하지 말자. 40만 원 그냥 잃어버렸다 치고 그냥 접자.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금요일 일이 끝나고 방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똘비가 나가봤더니 반장님이더래요. 그래서 반장님? 이렇게 물었더니 똘비야 니 게임하러 안 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똘비가 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쉬려고 합니다. 답을 했더니 그래? 한 사람 지금 티오가 비는데 많이 안 좋아?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게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답을 했더니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돌아가시더래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방에 누워있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준성이 형님이더래요. 그래서 받으면서 형님 하고 받으니까 수화기 너머로 똘비 안 오니? 이렇게 좀 짜증스럽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준성이 형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니씨 지금 나랑 장난하니?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왜 무슨 말이에요? 물었더니 지금 한 사람 부족한데 안 올 거면 미리 말을 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이러더래요. 똘비가 좀 짜증이 났대요. 아니 지금 돈 잃은 건 난데 안 간다고 욕을 하고 짜증을 내냐 생각하면서 알았어 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러면서 똘비가 탄을 쓸까? 탄 써서 다 털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더래요. 근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근데 갑자기 준성이 형님이 씹라고 했던 욕이 생각이 나서 넌 뒤졌다 이런 생각으로 화투패를 챙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훈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세훈아 어디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세훈이라는 동생이 형님 방인데 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이따가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하고 이야기를 쫙 하고 반장 방으로 찾아갔대요. 벨을 눌렀더니 마찬가지로 동생분이 문을 열어주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갔더니 오늘은 준성이 형님만 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형님들이었대요. 그래서 동생이랑 반장님은 게임을 안 하고 5명이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1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었대요 칩이. 그래서 이거 좀 센데 생각을 하면서 칩으로 교환을 했대요. 그래서 바꾼 칩으로 게임을 하는데 똘비가 좀 방어적으로 게임을 했대요. 패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죽고 모험을 안 한 거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어요. 똘비도 한 반쯤 칩을 까먹고 이제 한숨 푹푹 쉬면서 담배나 좀 태우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타이밍을 봐서 세훈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세훈이가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그 판 게임이 끝나고 다음 판 게임에서 똘비가 형님들 배팅하는 거 보고 최대 한도 배팅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당연히 다 다이를 외치겠죠. 뻥카인 걸 알면서도 본인들 패가 안 좋으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그 판을 이기고 선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패를 정리하던 똘비가 세훈이한테 카톡을 하나 딱 보내요. 그랬더니 바로 반장방 문에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순간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서 준비해갔던 화투패랑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바꾼 패를 자기 앞에 딱 내려놓고 조금 있으니까 세훈이가 반장 아는 동생분하고 같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준성이 형님이 세훈이 니 어떻게 왔니? 이렇게 물으니 세훈이가 똘비 형님 얘기 듣고 나도 게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다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장님이 방에서 나오시더니 지금 인원 찼으니까 시험 날 때까지 구경해라 하면서 그냥 상황이 넘어갔대요. 세훈이가 앉아서 구경하고 똘비가 패를 돌리는데 당연히 이미 조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화투패가. 그 판에서 똘비가 500만 원 가까이 딴 거예요. 판돈 500이 어떻게 나왔냐면 칩으로는 모자라니까 형님들이 게임 끝나고 이제 바로 송금하는 조건으로 해서 게임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당연히 똘비 패가 제일 높으니 똘비가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더 이상 게임이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자리가 끝이 났대요.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방으로 돌아가서 이걸 뭐 할까 뭐 살까 생각을 하면서 좀 들떠있는 상태로 잠에 들었대요. 그리고 다음날에 방에 퍼질러 누워있는데 준성 형님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네 형님 말을 했더니 똘비니 지금 방이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 저 방이에요 답을 했더니 같이 점심이나 먹게 나오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밖으로 나가서 같이 점심을 먹었대요. 먹고 있는데 이 준성이 형님이 똘비야 이러더니 똘비가 형님 답을 하니까 네 어제 따간 돈 그거 내 돈은 좀 돌려줄 수 있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형님 그 무슨 말이에요? 돈을 왜 돌려드려요? 제가 딴 건데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나 급하게 좀 쓸 돈이 있어서 그러는데 못 돌려주냐 한 번 더 묻더래요. 그래서 안 돼요 이건 아니죠 형님 답을 했더니 그래 알았다 하더니 그냥 말없이 그냥 점심만 먹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일요일도 지나고 월요일 이 준성이 형님이 좀 달라졌대요. 원래 말수가 많고 좀 장난치고 이런 스타일까지는 아니었어도 말은 간간히 걸었는데 아예 말을 안 걸더래요 똘비한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어깨빵을 치고
노려보고 간다던가 노골적으로 좀 자기를 신경 쓰이게 하더래요. 그래서 담배 피는 데 가가지고 준성이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형님 내가 돈 안 돌려줘서 이래요? 물었더니 니 지금 뭐라니? 이러시더래요. 똘비가 아니 아까부터 노려보질 않나 치고 가질 않나 좀 유치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더니 니 지금 말 다 했니? 하면서 똘비 멱살을 잡더래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똘비 같은 경우에 키가 180 중반에 체중도 꽤나 나가는 덩치가 조금 있었대요. 딱 봐도 아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은 느낌이에요. 얼굴도. 근데 그에 비해 준성이 형님은 키도 170 간당간당하고 왜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멱살을 잡으니까 똘비가 나 진짜 나이 좀 먹었다고 대우 좀 해줬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준성이 형님의 양팔을 잡고 꺾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준성이 형님이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말리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반장님까지 알게 돼서 와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좀 뭐라고 한 거예요. 혼낸 거죠. 지금 일터에서 뭐 하는 거냐 니네가 애들이냐 하면서 막 뭐라고 했대요. 그렇게 그 자리는 끝이 났는데 그 뒤로 그냥 서로 아는 척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도 게임하러 안 가고 마주쳐도 그냥 쌩 하고 지나갔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준성이 형님한테 연락이 한 통 오더래요. 전화를 받은 거죠. 네 하고 받았더니 똘비니 지금 방이니? 이거 묻더래요. 그래서 방인데요 답을 하니까 그럼 잠깐 문 좀 열어줘라 이러시더래요. 똘비가 방문을 열었더니 그 준성이 형님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물었더니 나 들어가도 되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방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막 잡설을 막 얘기하다가 똘비가 형님 본론만 말씀 주세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잡담 나눌 사이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준성이 형님이 똘비야 내가 지난번에 좀 미안했다. 나이 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좀 화가 나서 그랬다. 이해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사과를 하더래요. 그 똘비도 좀 풀리니까 저도 뭐 죄송합니다. 형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도 죄송해요. 답을 하고 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준성이 형님이 똘비야 근데 니 요즘 게임을 안 하던데 게임 접었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형님하고 싸우고 그냥 할 맛 안 나서 안 갔어요.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딴 건 아니고 우리 판 한번 짤래?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판이요? 무슨 판이요? 물었더니 이번에 나 예전에 현장 일할 때 같이 일하던 개 같은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우연인지 이번에 우리 공장 들어와가지고 복수를 좀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 묻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좀 말해줘요. 말을 하니까 한번 쓰자. 내가 자리에 앉을 테니까 네가 시선만 좀 돌려줘라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거예요. 딴 돈은 반반 나누고 그렇게 하자. 그 똘비가 조금 찔리긴 했지만 알겠다 대답을 하고 그날까지 시간이 조금 흐르고 결국에 그 날이 됐대요. 일을 마치고 반장 방으로 가보니 슬슬 모이더래요. 거기 처음 보는 아저씨도 한 분 있더래요. 인사 한 번씩 하고 자리에 앉아서 선수들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왔대요. 칩으로 교환하고 게임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 전에 반장님 아는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은 맥스 풀고 갈게요. 그러니까 최대 배팅 한도를 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템포가 조금 이상했대요. 크게 따거나 뭐 크게 잃는 사람도 없고 누가 크게 치면 다 죽고 소액으로 막 6회도 안 넘어오고 최대 한도를 좀 풀어서 그런가 너무 루즈해졌대요. 답답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졸리기도 했대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치고 있는데 준성이 형님한테 신호가 온 거예요. 그 신호가 뭐였냐면 내가 화장실에 가서 크게 기침 소리를 내면 그 다음 판에 작업하는 거다 라고 했었거든요. 똘비가 그 신호를 받고 새로운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대요. 말을 걸면서 열심히 시선을 돌리는 사이에 그 준성이 형님이 언제 자리에 와가지고 패를 바꿔치기 한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다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당연히 조작된 패니까 다들 높은 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레이스가 정말 치열했대요. 그러다가 이 판 역시 계좌에 있는 돈까지 끌어가지고 정말 큰 판돈이 완성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형차 한 대 뽑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다 죽고 똘비랑 이 아저씨만 살아남았는데 레이스가 다 끝나고 똘비가 좀 자랑스럽게 패를 다 깠답니다. 형님 광땡이면 가져가세요 하고 장땡을 딱 깠대요. 그러면서 칩을 가져가려는데 그 아저씨가 아이고 한 끗 차이네 하면서 광땡을 딱 내려놓더래요. 그래서 뭐야 똘비가 멍해져가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래요. 그래서 준성이 형님을 딱 쳐다보는데 누가 봐도 정말 노골적으로 웃음을 참는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이더래요. 그 똘비가 형님 이거 뭐예요? 물었더니 그 준성이 형님이 시치미를 딱 대면서 야 일찍 죽길 잘했네. 야, 장땡에 광땡까지 나왔어? 하면서 말을 무시하더래요. 그 똘비가 아니 형님 이거 뭐냐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말을 하니 그 준성이 형님이 무슨 얘기 큰일 날 소리 하네? 하면서 빨리 입금이나 하라고 그러더래요.
똘비가 억울해가지고 입금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 입금 못해. 이런 사기꾼들이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엎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똘비를 이제 빤히 쳐다보다가 똘비가 왜 이러니까 달려와가지고 막 두드려 패더래요. 이게 똘비가 아무리 덩치가 좋고 해도 다구리엔 장사가 없다고 뼈 맞고 물건으로 맞고 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더래요. 신나게 얻어 터진 다음에야 강제로 핸드폰을 뺏겨서 열려가지고 입금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똘비 계좌에서 다 털어가고도 이제 한참이나 모질란 거예요, 그 금액이. 그러니까 그 돈을 딴 아저씨가 그때까지 자리에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1년만 쎄 빠지게 갚으면 되겠네 하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몰려서 방에서 나가더래요. 똘비가 너무 어이가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일어났대요. 이게 뭐지?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빨래질인 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방에 있는 반장한테 갔대요. 그 반장님, 저 지금 사기당했는데 지금 이거 맞아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반장님이 TV를 보다가 뒤를 쓱 돌아보더니 야 똘비야, 그건 도박한 니네들끼리 해결할 문제 아니냐? 난 게임도 안 했는데 내가 뭐 걷다 대고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더래요. 뭐 맞는 말이긴 해도 똘비가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할 말은 없고 그래서 그냥 한숨 푹 쉬면서 방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준성형님이 똘비한테 오더래요. 똘비야 이렇게 부르니까 똘비가 말 걸지 마쇼. 지금도 패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으니까 말 걸지 말고 가쇼.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준성형님이 아니 너 그 양반 뭐 하는 양반인지 모를 테니까 말해주려고 하면서 똘비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양반 꾼이야. 돈 받는 데는 귀신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제때제때 갚는 게 좋아.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장난하나 하면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그 준성이 형님이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더래요. 받아. 그러면서 커피를 건네주길래 똘비가 지금 약 올려요? 물었대요. 그러니까 준성이 형님이 일단 받아 하더니 똘비 손을 잡아가지고 믹스커피를 건네준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근데 너만 피해자는 아니다 하면서 본인 커피를 후룩 마시더래요. 그러면서 담배에 불을 붙여가지고 똘비의 입에 물려주고 본인도 담배를 다시 하나 피고 그러면서 너만 당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 양반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양반이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똘비가 그건 솔직히 내 알바 아니고 지금 뻔히 대놓고 빨래질 당했는데 이걸 내가 왜 갚아요? 사기잖아 이거. 그러면서 담배를 뭐 피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하소연을 좀 했대요. 그러다가 남은 커피를 이제 한 모금 쫙 마시고 담배를 끄면서 형님 나 그 돈 못 갚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러더니 다시 일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똘비가 가만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할수록 열이 받더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생각하면서 가만히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좀 몽롱한 느낌이 들면서 눈이 살짝 감기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졸리지? 하면서 정신 차리려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뺨도 때리고 하는데 잠이 안 깨더래요. 평소에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이럴 때 찬물 세수하면 그래도 좀 효과가 좋더라 해가지고 찬물로 세수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잠이 안 깨더래요. 그래서 미치겠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똘비가 잠깐 졸음을 못 참고 그대로 한번 이제 꾸벅 준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똘비 손이 쓱 하고 움직이더래요. 똘비가 놀라가지고 딱 깼더니 그 프레스기 있잖아요. 파워프레스라고 하나요? 거기에 본인 손이 있더래요. 그 눈을 깜빡하는 순간에 프레스기가 작동을 했고 순식간에 손이 아작이 난 거예요. 똘비가 으악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근데 그 통증도 통증인데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쇼크로 기절을 한 거예요. 똘비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대요. 깨자마자 화들짝 놀라가지고 본인 손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냥 아예 짓눌리고 해가지고 이게 살릴 수가 없어서 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쪽 손을.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 똘비가 한쪽 손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다른데 취직하기도 힘들고. 근데 반장님하고 얘기하기로는 다니던 공장에서는 한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해가지고 똘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니던 공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반장이 처리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뒤로 똘비가 태어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준성이 형님이 병문안을 온 거예요. 똘비가 그냥 한숨만 푹 쉬었대요. 그러니까 그 준성이 형님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똘비니 괜찮니? 이렇게 묻더래요. 지금 괜찮아 보여요? 라면서 좀 짜증스럽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준성이 형님이 똘비 옆에 쓱 다가오더니 똘비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더래요. 그 똘비가 아무 대답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네 손 그 누가 그랬는지 아니? 그러더니 내가 그랬다 그러더래요. 똘비가 뭐라고? 물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똘비는 담결에 그냥 손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준성이 형님이 내가 네 손장난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이러시더래요.
그 똘비가 그게 뭔 개소리야 얘기를 하니까 뒤로 의자를 젖히면서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니? 하면서 이 준성이 형님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거기에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똘비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이야기를 섞어서 결말을 말씀드려보자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이 모든 일에 대가리는 반장님이래요. 신입이 들어오면 준성이 형님 같은 다른 형님들이 담당을 해가지고 신입을 꼬드기는 건데 결국 판에 안 친대요. 그 뒤로 여러 번 게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신입들한테 장난질을 좀 해서 큰 빚을 만들고 결국 이제 월급이 나올 때마다 한 달 생활할 진짜 빠듯하게 생활할 최소한만 남기고 다 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돈은 반장이 버는 어떻게 보면 진짜 공장에 자기 노예들을 만든 거죠. 같이 일하는 동료들 있잖아요.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빚이 잡혀 있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세훈이도 이미 빚이 잡혀 있는 상태였대요. 예. 근데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는데 이 사람들한테 역으로 사기를 쳤잖아요. 패 바꾸치기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걸린 게 반장 방에 CCTV가 있어가지고 바로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괘씸죄까지 뭐 적용이 돼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담으로 이런 식으로 좀 역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딴 그런 경우는 똘비가 처음이었다고 준성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실 만한 게 월급날 돈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월급을 반장님이 넣어요. 사장님한테 월급 총 그 금액을 다 받아서 각각 뿌려주는 거예요, 반장님이. 그러니까 맘대로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도망가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도망갈 곳 없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럴 수조차 없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 공장이 있는 곳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네. 지방이라는 점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타깝지만 이 신고건은 사장선에서 다 커트가 됐대요. 이 모든 일을 사장이 알고 있는데 사장은 그냥 공장만 잘 돌아가면 되니 눈을 감아주고 있던 거였고 네. 이 반장하고 그 밑에 일당들은 뭐 재미도 보고 돈도 버니까 뭐 이런 미친 짓들을 하는 건데 경찰 말고는 밖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래요. 나중에 그 도박빚 변제가 끝나갈 때쯤에는 이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은 예. 이미 반장이나 그 밑에 일당들한테 고금리 대출을 받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 남기고 다 가져가니까 본인도 낼 거 내고 해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게. 그 대출에서 발생되는 이자 때문에 거기에 한번 빠지면 정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안 돼서 기어코 거기서 탈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 대해선 좀 여러 가지 창피한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는 곳에서 말하기엔 좀 그런 이야기라 정말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했다는 이야기만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출을 했네 그래도. 네. 근데 물론 똘비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본인도 그 책임이나 본인의 잘못된 그 행동들을 뭐 알고 있기도 하고 자업자득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욕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웬만해선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공장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진짜 도박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접근하기가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박하는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진짜 뭐 내 친구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진짜 모르게 하는 거지. 그쵸. 진짜 결국에는 누구 도박해서 그렇게 됐다더라 이 소리가 들려와요. 정말로. 네, 맞아요. 그래서 절대 도박은 손도 대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그 도박이 무서운 게 도파민이 최고치래요. 그게.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그 중독성이 최고 단계래요. 인간의 느낄 수 있는 호르몬 중에서. 그래서 못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시작하면. 절대 그냥 손도 대지 마시고 찾아도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진수바리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진수바리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재밌고 무섭게 잘 들을 수 있는 분이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우, 또 오늘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진수바리님. 네. 항상 저희를 섬뜩하게 만들어주시는데, 네. 비결이 뭔지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이제는? 비결이요? 요새는 제가 처음에는 제 이야기들로 이제 좀 알고 있는 이야기들로 했는데, 네. 시참하는 걸 이제 몇몇 분들이 아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야기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운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그렇게 들어와요. 이게 네. 누군가는 그냥 에이, 거짓말 아니야? 에이, 설마 이러는데 진짜 들어옵니다. 왜냐면 내가 얘기하기 조금 부담되고, 네가 대신 해줘라. 이렇게 한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저한테도 하루 웬종일 그런 카톡도 많이 오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이야기가 네. 다 진짠지 가짠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서우면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무서운 이야기들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들어보면, 이게 어디서 유명한 괴담을 가지고 왔다, 아니다 정도는 파악이 분명히 돼요. 네. 예, 근데 진수바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 여태까지. 자,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오늘 이야기도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 지인의 형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금 특정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각색을 조금 했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30대 초반의 똘비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시기는 대략 5년 정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똘비는 한창 모임에 빠져 있었어요. 하는 일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한 반년 전쯤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거의 핵심 멤버였어요.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모여서 정보 공유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하는 그런 모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똘비가 모임 내에서 핵심 멤버기도 했지만 관문이기도 했대요. 관문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물어봤더니 그냥 본인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고 신입들이 들어올 때 정말 간단하게 면접 같은 걸 본대요. 근데 그 면접을 똘비가 보는데 조금이라도 모임 분위기를 좀 해칠 것 같거나 아니면 흔히 여미새, 남미새 이런 기질이 보인다거나 하면은 가차없이 자르고 좀 이렇게 관문처럼 그런 역할을 좀 맡아서 했대요. 덕분에 모임장도 귀찮은 일 맡아서 잘 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똘비한테 기프티콘 같은 것도 좀 보내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모임장의 한 카톡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느 날 모임장한테 카톡이 왔더래요. 신입 둘 들어왔는데 면접 좀 봐달라고. 그래서 똘비가 알겠다 해가지고 채팅으로 면접을 봤대요. 2사람이었는데 2사람 모두 여성분이었고 나이는 20대 후반 그리고 둘이 동갑이었대요. 그래서 친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둘이 아예 모르는 사이고 우연치 않게 같은 시간에 가입 신청을 한 거예요. 둘 다 면접을 봤는데 이 두 여성분을 지금부터 준이, 현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준이 같은 경우에는 느껴지는 느낌이 좀 발랄한 느낌이었대요. 말투도 좀 싹싹하고 약간 좀 살짝 인싸 기질이 보인 그런 친구였고 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용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내향적이고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대요. 그래서 둘 다 괜찮은 것 같으니 가입시켜도 문제 없겠다 이렇게 모임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 해서 준이랑 현지가 이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 주말에 환영회를 한답시고 몇몇 멤버들 모여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모였대요. 준이랑 현지를 실제로 처음 보는 날이잖아요. 남자 회원들이 좀 들떠 보이더래요. 그럴만도 한 게 모임 성비율이 남자가 좀 많이 높았대요. 그래서 그 둘을 기다리고 있는데 준이랑 현지가 같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딱 봤더니 둘 다 그 미모가 좀 출중하더래요. 똘비 눈에만 그런 건 아니고 남자 멤버들 눈에도 약간 하트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준이랑 현지가 자기소개 같은 것도 좀 하고 그 뒤로 그냥 즐겁게 놀았대요. 삼겹살집에서 1차 그리고 호프집에서 2차 해가지고 거기서도 남은 멤버들끼리 3차까지 노래방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똘비는 2차까지만 가고 3차에서 빠졌는데 모임장이 네가 웬일로 3차를 마다하냐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게 새벽에 축구를 봐야 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똘비랑 모임장은 거기서 나오고 집으로 향했고 3차 노래방에 간 멤버는 5명이었대요. 거기에는 준이, 현지, 그리고 남자 3명 이렇게 5명이었대요. 그래서 즐겁게 놀아라 하고 똘비는 집에 와서 바로 잠에 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보고 또 다시 자고 일어났더니 12시 조금 넘은 시간이더래요.
대충 씻고 이제 나와서 잠깐 일 좀 보는데 카톡이 하나 오더래요. 봤더니 현지더래요. 똘비님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바로 답장을 했대요. 네, 현지님. 그랬더니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잘 들어갔다. 어제 재밌게 잘 놀고 들어갔냐? 이렇게 물으니까 똘비님 먼저 가서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답이 오더래요. 그거 보니까 똘비가 이거 나한테 끼 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엔 끝까지 같이 놀아요. 이렇게 또 오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답을 하고 뭐 몇 마디 정도 더 나누다가 카톡은 그냥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똘비가 참석하는 모임에는 그 현지가 빠짐없이 참석을 했고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똘비한테 친근하게 굴면서 많이 친해졌다고 해요. 오빠 동생 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요. 어느 날 모임장이 주최한 모임 자리가 있었대요. 그 모임 인원 수가 한 30명 정도 됐는데 20명 조금 넘게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가게 하나 대관해가지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현지가 똘비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래요. 멤버들도 평소에 똘비랑 현지가 붙어 다니는 걸 막 봤으니까 똘비 형 현지랑 사겨?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똘비가 아니니까 현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친한 오빠 동생이다 하니까 옆에서 원래 오빠 하다가 자기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놀리더래요. 그래서 실컷들 해라 하면서 좀 무시를 했대요. 그러다가 자리를 이제 돌아가면서 좀 앉았대요. 멤버들 다 같이 좀 친해지라고. 그러다가 준이가 똘비 옆에 앉게 된 거예요. 준이가 똘비를 보면서 오빠 근데 진짜 현지랑 사겨? 또 이러더래요. 똘비가 아니라니까 답을 했더니 준이가 오빠 근데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말을 하다 말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고 빨리 말하라고 하는데 준이가 끝까지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답답하니까 준이한테 잠깐 바람 좀 쐬자 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똘비는 담배 피고 준이는 옆에 서가지고 핸드폰 보고 막 하면서 이제 몇 마디 대화를 하다가 준이가 똘비한테 그러더래요. 오빠 궁금해? 그래서 똘비가 그거 물어보려고 데리고 나온 거니까 말해봐 뭔데? 이렇게 답을 했더니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현지 있잖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현지 뭐? 그랬더니 현지 걔 좀 이상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물었더니 걔 약간 4차원? 아니야 4차원은 좀 귀여운 매력이라도 있지 얘는 진짜 말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근데 진짜 이상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야 다시 물으니까 몰라 근데 그냥 이거 여자의 촉 같은 건데 현지 너무 가까이 하지마 걔 진짜 이상해 이러더래요. 그리고는 그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뭐야 왜 저래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찝찝하게 그렇게 얘기가 끝났대요. 그날 즐겁게 놀고 헤어지고 또 몇 번 모임을 가졌대요. 그러는 와중에 이 현지랑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똘비도 현지가 좀 마음에 들었대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모난 데 없고 뭐 얼굴은 당연히 이쁘고 사실 마음에 안 들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그동안은 좀 오빠 동생처럼 지내다가 어떤 계기가 하나 있어서 그 계기로 살짝 마음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로. 예. 그러다 보니 결국에 이 둘은 연애를 하게 돼요. 거기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둘이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둘이 따로 만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똘비가 먼저 사귀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둘이 사귀게 됐는데 우리 모임에는 비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괜히 우리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비밀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았대요. 오랜만에 하는 연애이기도 하고 설레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원래부터 좀 붙어있고 했다 보니 사람들도 사귀는 걸 전혀 모르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준이가 똘비를 밖에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 현지랑 사겨?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너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준이가 아니 오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현지 되게 이상하다고 그러더래요. 가만히 들으니까 똘비도 좀 짜증이 나더래요. 아니 뭐가 어떻게 이상하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대뜸 이상하다고만 하는데 그리고 내가 만나보니까 이상하지도 않더만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준이가 오빠 진짜 아니야 나도 첫날부터 오빠랑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난 여기 모임에서 오빠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현지 쟤 진짜 아니야 오빠 다시 생각해봐 이러더니 그냥 들어가더래요. 그 똘비가 좀 벙쪄가지고 준이 쟤가 왜 저러나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질투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래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남자라면. 그래서 똘비도 그냥 질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한 3달 정도가 지났대요. 어느 날 모임장한테 연락이 왔대요. 똘비야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똘비 집 앞에서 잠깐 만났대요. 네. 무인 카페 있잖아요. 거기 가서 둘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임장이 똘비야 혹시 너 우리 모임에서 무슨 문제 같은 거 있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문제? 무슨 문제?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임에서 똘비 너 퇴출시키자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죠. 무슨 잘못을 했다고 본인이.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잠깐만, 누가 나를 퇴출시켜? 그랬더니 모임장이 그냥 사실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을 했다고 퇴출을 시켜, 내가 왜? 물었더니 나도 뭐 정확한 이유를 듣고 그런 건 아니라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멤버들이 너가 자꾸 멤버들 이간질 시키고 다닌다니 요즘엔 뭐 여자 없으면 모임도 안 나오고 좀 뭐랄까 강압적인 느낌도 있고 그렇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장황하게 돌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모임장이니까 알 거 아니야 나 안 그러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임장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둘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거는 멤버 전원이 너를 퇴출시키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친구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막 해도 그냥 이렇게 뒀다가는 모임이 좋게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너무 답답하고 어이도 없고 그러니까 홧김에 모임장한테 알았다, 그럼 내가 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주면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날 그냥 바로 모임을 나왔대요. 단톡방도 나오고 모임에서도 아예 탈퇴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모임장하고 헤어지고 현지한테 잠깐 보자고 연락을 했대요. 현지 집 앞에 가가지고 차 대놓고 거기서 잠깐 이야기를 한 거죠. 똘비가 현지한테 현지야 이러이러해서 나 모임에서 나왔다, 너도 알고 있었냐? 물었더니 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현지한테 하소연 좀 하고 아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좀 하다가 현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내줬대요. 그렇게 혼자 집으로 오는 길에 좀 찝찝하더래요. 내가 잘못 살았나? 하면서. 그래서 모임 내에서 좀 친하게 지내던 동생들한테 전화를 해봤대요. 근데 전화를 다 안 받더래요. 오. 야 이거 단체로 나를 엿먹이려는 건가? 그러다가 아니야 시간이 늦어서 안 받는 걸 수도 있잖아, 내일 해봐야겠다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잤대요. 다음날 좀 늦지막이 일어났는데 그 동생들한테 콜백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그냥 전화를 넘기더래요. 그냥. 그래서 아 얘네들이 진짜 나를 퇴출시키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모임장 말이 사실이구나.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준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받더래요. 그러더니 오빠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똘비가 야 준이야 저게 뭔 일이냐 하면서 막 어제 들은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이도 없고 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요. 막 울면서 다 얘기를 하고 나서 준이가 이제 끝까지 다 들어주다가 다 듣고는 오빠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그러더래요. 그게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 우리 모임 오빠 빼고 단톡방 하나 있거든? 이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좀 충격을 받은 거죠 똘비가. 근데 티를 최대한 안 내고 그래서? 라고 물었더니 거기서 투표한 거야, 오빠 퇴출시키자고. 똘비가 아무 말을 못했대요. 준이가 말을 이어서 하는데 근데 거기에 현지도 있고 현지도 오빠 퇴출시키자고 투표했어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진짜 뭐 짱돌로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뭐라고? 그랬더니 오빠 내가 현지 이상하댔잖아. 아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지 얘가 모임 안에서 오빠 모함하고 다닌 것 같아. 오? 나한테도 얘기했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모함을 해 현지가? 물었더니 나한테는 하려다가 내가 좀 방어적으로 말하니까 말을 돌리긴 했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오빠 이간질 시키려는 것 같았어 이러더래요. 똘비가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알았어 내가 전화해볼게 이러고는 전화를 끊고 현지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현지가 모르는 일처럼 오빠 일어났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현지야 너도 나 퇴출시키는 거 동의했어? 물었더니 현지가 아니 나는 몰랐다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결론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빠가 없는 단톡에서 투표를 한 건 맞는데 원래 단톡 잘 안 봐서 그것도 잘 못 봤다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똘비가 근데 너도 투표했다던데? 이렇게 물어보니 현지가 오빠 나 진짜 몰랐다니까? 나 투표한 적도 없어. 만약에 투표가 됐다면 이거 내가 잘못 누른 걸 거야. 나 진짜 몰랐어. 이렇게 좀 결백을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알겠어 쉬어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반응이 진짜 몰랐던 것 같았대요. 그래서 준이가 잘못 알았겠지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짜 찝찝한 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갑자기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요. 그 시간이 흐른 사이에 현지도 똘비를 따라서 모임을 탈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현지가 묻더래요. 오빠는 군대 어디 나왔어? 그러니까 똘비가 나? 저기 철원에서 나왔지. 왜?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근데 철원이면은 완전 최전방 아니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완전 최전방이지. 거기는 진짜 독수리가 비행기만 해. 이러면서 예. 본인만 군 복무 시절 있었던 군대 신화를 쫙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는 들으면서 중간중간 계속 웃기도 하고 되게 재밌게 듣더래요.
이야기를 다 한 똘비가 근데 군대 얘기를 잘 듣네? 군대 얘기가 재밌어? 이렇게 물었더니 재밌어. 나는 모르는 세상이잖아.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오빠 동기들하고는 연락하고 지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뭐 한두 명 정도는 연락하고 가끔 보지? 왜? 그랬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전역하면 동기고 뭐고 아예 안 본다길래 그냥 오빠도 그런가 싶어서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한 2명 정도는 아직까지 좀 친하게 지내지. 그리고 얘기를 뭐 조금 더 하고 그냥 마저 데이트를 했대요. 이제 쭉 만나니까 당연히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고 하잖아요. 한 1년 정도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의 친한 친구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현지의 존재를. 그러던 어느 날 똘비 친구 준성이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야, 너 애들한테 내 욕하고 다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에? 뭔 소리야? 내가 네 욕을 왜 해?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준성이가 미친 새끼야. 네가 나 부모님 돌아가신 거 꼬시라고 그하고 다녔다며 이러더래요. 똘비도 그렇고 준성이 부모님도 안타깝게 조금 일찍 돌아가셨대요. 둘이. 근데 그게 꼬시다고 친구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똘비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뛰죠. 야 준성아 내가 왜 그러냐고 생각해봐 내가 왜 그러겠어. 그랬더니 준성이가 이딴 걸 친구라고 하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러더니 그냥 끊더래요. 예.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이후로 다른 친한 친구들이 똘비를 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서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와 이게 뭔 일이냐. 갑자기 그 모임에서 퇴출당했던 그 순간이 PTSD처럼 다가오면서 온 몸이 막 떨리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지? 미치겠더래요. 이러다가 진짜 우울증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 들었대요. 그래도 현지가 있으니까 현지가 옆에서 위로를 좀 많이 해줬대요. 그것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준이한테 연락이 왔대요. 오빠 잘 지내? 이렇게 톡이 왔길래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준이가 오빠 하면서 그냥 되게 평범하게 받더래요 전화를. 똘비가 난 잘 못 지낸다. 너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준이가 나야 뭐 그냥 그렇지.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한테 손절당했다. 그랬더니 준이가 오빠 아직도 현지 만나?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직 만나니? 답을 했더니 오빠 아니라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야 네가 무슨 말 할지 아는데 그래도 나 지금 힘든 거 현지 때문에 버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준이가 그래 뭐 내 인생도 아니고 근데 오빠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 오빠가 잘못된 게 언제부터 누구를 만나면서부터였는지 네. 한번 깊게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그냥 몇 마디 없이 전화를 끊더래요. 근데 뭐 똘비 뒤에 그런 게 들어오겠어요? 똘비는 현지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준이랑 전화를 하면서 든 생각이 오히려 힘들 때는 항상 현지가 옆에 있어줄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순간적으로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과정 같은 건 좀 생략하고 결국에는 똘비가 청혼을 했고 현지가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딩홀 예약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해 나갔대요. 지금 똘비 주변에 남은 사람들은 현지랑 군대 동기 2명뿐이었어요. 똘비도 아무리 현지가 좋다고 하지만 남자친구들이나 군대 동기들하고 만나서 노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동기들한테 야,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날 여름에 계곡 한번 가자 그렇게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주말에 가기로 해서 그 날이 다가왔고 그 날에 똘비 차를 타고 셋이 계곡으로 향했대요. 가서 좀 신나게 놀고 펜션에서 자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좀 구불구불한 그런 왕복 2차선 길이었대요. 좁은 왕복 2차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가 갑자기 똘비 차 옆에서 핸들을 휙 틀더래요. 똘비 차 방향으로. 그러더니 똘비 차의 옆부분을 쾅 치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피하지 못했고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막 돌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철제 가드레일 있잖아요. 예? 그걸 받고 그 밑으로 차가 추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인 건 빠른 구조 덕분에 셋 다 목숨은 구할 수 있었대요. 예. 근데 결국에는 군대 동기 둘은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고 똘비는 한쪽 팔을 45도 이상 못 드는 상태가 됐대요. 당연히 장애 판정을 받은 거죠. 아무튼 사고 소식 듣고 병원에 편지가 막 뛰어와가지고 우리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면서 울고불고 막 했대요. 근데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목숨을 안 잃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똘비는 현지를 달래면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일하는데 뭐 그렇게 지장도 없을 거고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달랬대요. 그러다가 그 동기들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똘비가 내 여자친구 현지야.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 자리는 그냥 끝났대요.
그리고 나서 재활을 받으면서 시간을 조금 보내고 있는데 그 동기 중에 한 명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야 똘비야. 그래서 그랬더니 나 생각났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자친구 내가 저번에 봤을 때 누구 닮았다 했거든. 그래서 똘비가 뭔 소리야 내 여자친구가 누굴 닮아 물었더니 야 기억 안 나? 김준현 그러더래요. 어이구. 그래서 어이구. 뭐? 김준현? 7월 군번 김준현? 이렇게 되물었대요. 예. 근데 그때 딱 김준현이라는 인물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현지의 얼굴 위에 오버랩이 딱 되는데 잠깐만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를 잠깐만 김준현?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닮았네 하고선 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현지가 오빠 몸은 어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현지야 나 뭐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뭔데? 그래서 똘비가 혹시 김준현이라고 알아?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현지가 잠깐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여보세요? 했더니 현지가 아씨 이러더래요. 그 똘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현지야 왜 그래? 그러니까 아쉽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데? 물었더니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남자 목소리로 조금만 더 했으면 됐는데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야? 누구세요? 이랬더니 누구긴 누구야 나지 알고 전화한 거 아니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현지가 아니고 준현인 거예요. 똘비의 군대 후임. 근데 그냥 후임이 아니에요. 이 준현이는 똘비네 동기들이 엄청나게 가혹행위를 했던 그런 후임인 거예요. 똘비가 김준현이라고 물었더니 아깝네 결혼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더래요. 똘비는 그 말을 듣고 벙 찌는 거죠. 본인이 1년 넘게 사귄 여자가 남자, 그것도 본인이 괴롭혔던 후임이라니 멍하니 그냥 병만 봤대요. 그러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준이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준이야 그러니까 너가 현지 이상하다 그랬잖아. 뭐가 이상했던 거야?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준이가 그때도 말했는데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 근데 오빠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 안 한 거 있거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이건 내 느낌인데 걔 여자 아닌 것 같아 이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똘비가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뒤통수가 아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물었더니 설명은 못하겠는데 옷 입는 거나 화장품이나 뭐 행동이나 이게 남자가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보기엔 좀 어색하달까 하면서 30년 가까이 여자로 살았을 텐데 예. 당연히 몸에 밴 습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되게 이상했어. 습관이 아니라 약간 의식적으로 하는 느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똘비가 고마워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솔직히 말을 하자면 지금 이 똘비가 현지랑 당연히 스킨십도 했고 같이 밤을 보낸 적도 수도 없이 많은데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일이 있고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흘렀대요. 그동안 똘비는 진짜 거의 폐인이 된 거예요. 한쪽 팔도 못 쓰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여자친구도 없어지고 폐인이 될 만하죠.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냥 재활치료 나갈 때나 나가고 집에선 거의 안 나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자 하나를 받았대요. 그 문자는 준현이한테 온 문자였는데 굉장한 장문의 문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를 요약을 해보자면 죽이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을 주고 싶었다. 결혼까지 해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란 걸 알았을 때 지을 너의 표정이 궁금했다. 비록 이 방법은 실패했지만 죽어서도 널 저주하고 끝까지 괴롭혀서 내가 받은 고통의 100배로 돌려줄 것이다. 이런 약간 일기장 같은 내용의 문자였대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 소름이 돋고 무섭더래요. 모임에서 퇴출시킨 것도 준현이가 맞았고 친구들한테 손절당한 것도 준현이가 빌드업을 해서 그렇게 된 거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똘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는 진짜 살아갈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좀 안 좋은 약에 손을 댔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한을 품은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준현이가 너무 무서워요. 진수바리님도 그 이름을 꺼냈을 때는 각오를 하셨을 텐데. 네네. 아이고 어떡하냐 싶네요. 네. 방송이 끝난 그 뒷이야기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규정님들은. 네, 그렇죠. 네. 아이고 좀 목숨 거셨다. 송구스럽습니다. 네, 목숨 거시고 우리 규정님들을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맞습니다. 진수바리님께 이제 다음 주 강제 참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제예요. 이거는 뭐 자유가 없이 강제 참여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현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들 괜히 거기 또 몰입하셔가지고 막 쌍욕하진 말아주세요. 그냥 아유 준현이가 뭐 다른 생각이 있었네, 아이고 그런 거였네 라고만 해주시면 되지, 막 쌍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런 댓글은 안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진수바리님 이야기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섬뜩한 이야기들도 많고 사람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도 많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또 이렇게 걸음을 해주셨는데, 오시는 네. 걸음 좀 괜찮으셨어요? 아, 네, 그 롤스로이 소가 편하더라고요. 그 소가요, 네. 또 여물을 많이 먹고 자란, 네. 굉장히 또, 하면서 조용히 가는 소예요. 편하게 왔습니다. 롤스로이 소. 네, 잘 타고 오셨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네, 바로 가보도록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진수바리! 오늘 이야기는 네. 저번에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악마의 터라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 들려주신 현장 소장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또. 근데 아무래도 소장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이야기가 그렇게 막 섬세하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각색을 조금 했어요. 네. 굵직한 부분이나 결말까지 건드린 건 아니니까 그 점 양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는 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오늘의 똘비는 2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나이에서 알 수 있듯이 막 군 전역하고 짬밥 냄새가 좀 빠지고 사회인 때가 묻어나기 시작한 그 시기죠. 똘비는 집에서 독립을 했고 혼자 오피스텔 살면서 그 근방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대요. 그 시기 즈음의 어느 날, 그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똘비가 집에서 우리 밥 친구 무한도전을 보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받았더니 뭐하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한도전 보면서 밥 먹는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혼자? 이렇게 묻더래요. 그렇다 했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나 근데 여자친구는 안 만드냐? 이렇게 질문으로 뼈를 이렇게 툭 치더래요. 여기서 이 똘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똘비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약간 확신의 학생회장상, 키도 어느 정도 크고 똑부러지게 잘생긴 듯한 그런 느낌이래요. 어떻게 보면 좀 FM기가 다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죠. 잘생긴 원칙주의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제법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대학교는 안 갔고 군대 다녀와서 그냥저냥 사회인으로 살다가 정말 그 친한 친구들 외에는 연락이 조금 뜸해지면서 결국에는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사이 있잖아요. 그 연락처는 있는데 전화는 못 거는 그런 친구가 좀 많았다고 해요. 아무튼 이 똘비가 친구한테 뼈를 맞고 잠시 말을 못 했대요. 왜냐하면 본인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딱히 내가 노력을 해서 연애를 하고 싶진 않고 뭐 그런 상황이라 그냥 뭐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네가 빨리 여자친구가 생겨야 나도 여자 소개 좀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잘생겼으니까 여자친구도 당연히 이쁠 거고 그 이쁜 여자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으려는 망상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할 말 없으면 꺼져라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는데 친구랑 전화를 해서 그런지 갑자기 좀 내가 좀 외롭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인연을 쌓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힘 안 들이고 빠른 방법이 어플 있잖아요. 똘비가 그 생각을 했대요. 네. 처음에는 그 소개팅 어플 있잖아요. 그걸 다운받고 사진도 올리고 심사도 받고 이렇게 해봤대요. 근데 이게 좀 뭐랄까 매칭이 해도 너무 안 되는데 힘겹게 좀 매칭이 돼도 여자가 좀 수동적이고 별 감흥이 없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어플을 해보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더래요.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요즘에 모임이라고 하죠. 예. 뭐 동호회 이런 건데 동호회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그런 느낌이죠. 취미 활동이나 이제 정보 공유 뭐 이런 거 모여서 하는 그런 거예요. 똘비가 한 생각이 소개팅 앱처럼 딱 이성 대 이성으로 소개팅을 하고 이런 건 좀 해보긴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 되지도 않았으니까 모임에 들어서 아싸리 좀 취미 활동도 하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을 찾는 그런 앱을 다운받고 좀 둘러봤대요. 근데 똘비가 사는 곳이 서울이어서 그 근방에 모임 수가 많았대요. 그래서 진작에 이걸 할 걸 생각하면서 본인 취미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지? 어디 보자 하면서 카테고리에서 하나씩 본 거죠. 뭐 등산도 있고 뭐 술 먹는 모임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더래요. 그러다가 눈에 딱 들어온 게 맛집 있잖아요. 맛집 탐방 뭐 그런 모임이 있더래요. 그래서 딱 터치해서 들어가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맛집 부수기 이렇게 뭐 모임 이름이 있고 확인을 해보니까 인원수가 한 40명 정도 됐대요. 그래서 사람이 꽤 있네 하면서 그 모임 명단을 들어가서 성 비율을 좀 봤대요. 보니까 한 진짜 반반 정도 돼 보이더래요. 여자가 많네 하면서 소개란을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근데 내용에 좀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가입 조건에 연생이 있었고 다행히 똘비는 거기에 해당됐고 그 모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써 있었는데 매주 한 번 모임장이 주관하는 공식 모임이 있고 번개로 만나서 모임 갖는 건 자유라고 적혀 있었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공식 모임에 꼭 참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이제 먹는 걸 좀 좋아해서 여기 괜찮겠다 해가지고 가입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 밥 다 먹고 설거지하고 그냥 집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 모임 알람이 뜨더래요. 들어가서 봤더니 그 가입 신청 넣어놨던 모임의 모임장이 똘비를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모임장한테 채팅이 오더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똘비가 네 안녕하세요 라고 치고 있는데 곧바로 이어서 그 맛집 부수기 모임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더니 아래에다가 성함, 나이, 직업, 사는 곳, 번개 가능 유무, 애인 유무, 아는 맛집 유무 막 이렇게 써 있고 그 아래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게시판에 가입 인사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인사 올려주세요 이렇게 채팅이 오더래요. 예. 그래서 똘비가 참 별걸 다 시키네 생각하면서 보내줬대요. 김똘비 26 직장인 돌비동 번개 가능 애인 없음 아는 맛집 없음 이렇게 보내고 게시판에 가입 인사를 올렸대요. 예. 그러니까 모임장이 핸드폰 번호를 물어봐서 대답해주고 조금 있다가 단톡방에 초대가 됐대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잘 부탁드린다 이런 멘트 남기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톡이 생기더니 카톡이 쌓이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들어갔더니 오늘 번개 모집한다고 누가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똘비가 내일 쉬는 날이니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모임에 참석 의사를 밝혔더니 따로 오늘 번개하는 사람들만 그 안에서도 또 나눠서 단톡방에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님 어서 오세요. 오늘 처참이시죠? 글이 올라와서 그렇다 오늘 처참이니까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뭐 먹을까 어디로 갈까 이런 거 회의를 좀 하다가 정해지고 위치가 지하철 한 3정거장 거리였대요. 그래서 똘비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려서 씻고 옷도 멋있게 입고 단장을 하고 나간 거죠. 약속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로 갔더니 똘비가 제일 늦었대요. 다 모인 게 5명이었는데 반갑다 인사 나누고 거기서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똘비가 MBTI가 I인데 E에 가까운 I래요. 나름 친화력이 좋아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놀았대요. 그날은 그렇게 그냥 즐겁게 마무리가 되고 그날 이후로 똘비가 번개를 여러 번 나갔대요. 공식 모임도 한 2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안에서 친한 사람도 생기고 똘비가 좀 인기가 많았대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느낌보다는 사람 자체가 호감형이어서 그래서 똘비가 참석하는 모임에는 추가로 막 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똘비가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다가 오늘 좀 심심한데 번개 한번 내가 열어볼까? 똘비가 번개를 열었대요. 그게 저녁 7시 똘비역 앞에서 삼겹살 이런 식으로 올렸대요. 그러니까 3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대요. 똘비도 한 번씩은 다 본 사람들이었고 그 단톡은 안 만들고 그냥 나갔대요. 나가서 삼겹살 집에서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이 자리에 있는 4명이 똘비, 모임장, 세훈이, 민지 이렇게 할게요. 우선 모임장은 똘비보다 4살 많은 누나였대요. 똘비한테 장난을 좀 많이 치기도 하고 좀 편하게 해줘가지고 금방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세훈이는 똘비보다 1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그냥 똘비한테 평소에 연락해서 뭐하냐 게임하자 술 먹자 이렇게 좀 달라붙는 되게 강아지 같은 동생이었고 마지막으로 민지도 1살 어린데 한 2번 봤대요. 개인적으로 연락이 1-2번 왔는데 그냥 좀 뜬금없는 질문 한두 개 한 게 다였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대요. 근데 성격도 활발하고 잘 웃고 하니까 그냥 이성으로서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호감은 좀 있었대요. 넷이서 즐겁게 삼겹살에 반주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세훈이가 우리 2차로 노래방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노래 주점 있잖아요. 중코 같은 거. 그래서 노래 주점에 갔다가 재밌게 놀다가 다들 좀 취한 것 같아서 그 세훈이를 먼저 집에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모임장 누나도 좀 취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가자 해가지고 그 자리가 끝이 나는데 그 모임장 누나는 집이 가까워서 같이 집까지 걸어가줬대요. 집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 민지랑 같이 역 쪽으로 나오는데 민지가 술을 꽤 마신 것 같은데 별로 안 취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와, 너 술 진짜 잘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오늘 술 많이 안 마셔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와, 그렇구나 했는데 민지가 오빠 내일 뭐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내일?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지가 그럼 내일 나랑 놀래?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거 데이트 신청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민지 얼굴이 진짜 이뻐 보이더래요. 원래도 호감형인 얼굴이기는 했는데 이제는 진짜 이뻐 보이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내일? 그럴까? 이렇게 좀 태연하게 답을 했더니 그럼 내일 점심 먹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대충 어디서 볼지 정하고 민지를 역까지 데려다주고 지하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보고 집으로 향했대요. 걸어가는데 괜히 막 콩닥거리고 벌써부터 내일이 기대되더래요. 똘비가 민지한테 조심히 들어가라고 예. 톡 남겨놓고 민지한테만 보내긴 좀 뭐해서 모임장 그 누나랑 세훈이한테도 톡을 하나씩 보냈대요. 재밌었다고 쉬라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민지랑 연락을 조금 더 주고받다가 잠이 든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점심쯤에 민지를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평소에는 비싸서 쳐다도 안 보던 그 파스타,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먹었대요. 네.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도 먹고 뭐 인형 뽑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민지가 여기 괜찮은 카페 있다고 해가지고 카페를 들어갔대요. 민지가 오빠가 밥 샀으니까 내가 커피 살게. 이러더니 그냥 커피를 주문해가지고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지가 오빠 내가 신기한 거 하나 말해줄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신기한 거? 뭔데? 이렇게 물었더니 오빠 돌비초 나왔지? 그리고 돌비 중 돌비고 나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깜짝 놀라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민지가 나 사실 오빠랑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같은 학교였어도 한 살 어리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너무 신기해서 물었대요.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라고. 중학교 때부터 오빠 알았는데 그냥 오빠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 학생 주임의 별명이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학교 학생들만 아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너 진짜 같은 학교 나왔구나. 근데 나를 좋아했으면은 말이라도 걸어보지 이렇게 답을 했더니 오빠는 좀 너무 먼 존재 같았달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먼 존재냐. 그 뒤로 그냥 학창시절 얘기를 좀 했대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민지가 오빠 근데 아니다 이러더래요. 똘비가 뭔데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그런데 이러면서 좀 얼버무리더래요. 똘비가 좀 기다려줬대요. 그러니까 민지가 혹시 부탁 하나만 좀 해도 될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냐 학교 후배가 부탁하는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민지가 사실은 내가 지금 졸작 준비 중인데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뭐 인터뷰 같은 거 좀 하고 있거든. 그래서 대답하니까 나 혹시 인터뷰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가 어렵냐 당장이라도 해주겠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민지가 인터뷰 장소가 있어서 당장은 아니고 혹시 내일 어때? 이렇게 묻길래 내일 할 일도 없고 그냥 해주기로 했대요. 그날 그냥 이야기 좀 더 나누다가 민지가 약속이 있다고 들어간 데서 헤어지고 다음날 약속 시간에 또 역 앞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물으니까 한 1시간 정도 가야 돼 이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 가서 갈아타고 또 한참을 갔대요. 어딘가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역 앞에 SUV 차량 한 대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민지가 그 앞으로 다가가길래 따라갔더니 그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분이 차에서 내리시더래요. 그리고는 민지를 보더니 민지 학생?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민지가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똘비도 덩달아서 옆에서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남성분이 민지한테 손바닥으로 똘비 쪽을 향하면서 오늘 저랑 같이 인터뷰 하실 분?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민지가 네 맞아요 학교 선배예요 답을 한 거죠. 그래서 똘비도 나 혼자 인터뷰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SUV 차량을 타고 한 30분 정도 갔대요. 도착한 곳은 좀 낮은 상가들이 쭉 있고 주변에는 빌라 단지도 있고 하더래요. 똘비하고 그 중년 남성분하고 민지하고 차에서 내린 곳은 그 중에 그냥 한 건물이었대요. 뭐 특색 있고 눈에 띄는 그런 건물은 아니었다고 해요. 건물은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폐업한 카페 같은 게 하나 있었고 2층하고 3층은 그냥 딱 보기에 사람 사는 가정집 같더래요. 그래서 여긴 어딘가 하면서 그냥 그 중년 남성을 따라서 갔대요. 그리고 민지 옆에서 민지한테 이제 작게 물어본 거예요. 민지야 여기 어디야? 그러니까 민지가 여기 저 선생님 사무실이래. 근무 시간에 인터뷰 하시는 거라 이러더래요. 뭐 인터뷰 해주는 대신에 뭐 일하는 곳으로 와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건물을 따라 들어갔는데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왼쪽은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더래요. 예. 근데 그 남성분이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계단에 철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좀 큼지막한 자물쇠가 하나 걸려 있더래요. 오. 똘비가 무슨 사무실에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속으로 좀 찝찝했대요. 근데 그 남성분이 자물쇠를 열고 지하로 내려가니까 민지도 따라서 내려가니까 본인도 여기까지 왔는데 못하겠어 하고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민지를 따라서 계단으로 내려갔대요. 내려갔더니 내려오기 전에 느꼈던 느낌하고는 좀 사뭇 다르게 정말로 깨끗한 사무실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괜찮은 건가 하면서 그냥 따라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남성분이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서 죄송한데 인터뷰를 저부터 좀 진행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더래요. 네? 그래서 민지가 알겠다 하더니 똘비한테 오빠 괜찮지? 이렇게 묻더래요. 괜찮아 대답을 했더니 민지가 오빠 핸드폰 녹음되지? 이렇게 묻더래요. 그 똘비가 당연히 되지 대답을 했더니 내 걸로는 영상을 좀 찍고 오빠 걸로 녹음 좀 해도 될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래 뭐 알았어 대답을 하고 핸드폰을 줬대요. 예. 민지한테. 그러니까 그 남성분이 저기 방이 있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오더니 똘비를 그 방으로 안내를 하더래요. 여기 방에서 좀 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는 똘비 등을 이렇게 살짝 밀었대요. 똘비가 아무 생각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방 문이 열리고 방 안이 보였대요. 그런데 그 순간 잠깐만 하면서 걸음을 딱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이 정말 작은 방이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뭔가 이상한 거죠, 똘비가. 그래서 뒤를 돌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중년 남성분이 똘비 허리를 걷어 차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똘비가 너무 당황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는데 그 남성분이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 순간 똘비가 벙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문이 나무 합판 문이 아니고 예. 철판으로 된 문이었대요. 그냥 철문 있잖아요. 문을 잠궜는데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저기요 민지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미치겠네. 문도 잠겼고 그 좁아터진 방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밖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잠깐만 보자. 지금 이게 민지가 나를 데려왔는데 그럼 민지가 날 이렇게 가둔 건가? 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미치겠다 정말 하면서 계속 문을 발로 찼대요. 문 열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런다고 이제 열리진 않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공포가 점점 커지더래요. 날 두고 그냥 간 건가? 그럼 난 어떻게 나가지? 미치겠다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둘러보는데 없더래요. 천장에는 손이 안 닿고 철문은 뭐 아무리 걷어차봐야 꿈쩍도 않고 그렇게 몇 시간을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더래요. 예. 처음엔 그냥 배고프다, 뭐 쉬마렵다. 그 다음에는 진짜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진짜 죽여버린다. 그 다음에는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다음에는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나 여기서 죽는구나. 아직 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죽는구나. 막 꺼이꺼이 울었대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는 갑자기 화가 너무 나더래요. 안 되겠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문을 부셔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힘도 없는데 그냥 문을 냅다 걷어찼대요. 계속. 그래서 쾅쾅 하면서 찼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게 그 발로 차다가 약간 헛발질을 한 거예요. 근데 헛발질 한 곳이 벽이었는데 약간 그 벽지가 살짝 눌리면서 밑에 부분이 조금 뜨더래요. 그래서 막 발을 부여잡고 막 아파하다가 그 뜬 곳을 이렇게 딱 봤는데 벽지 안이 좀 뭔가 이상하더래요. 보통 벽지 뜯으면 시멘트거나 아니면 뭐 가벽이 나온다거나 그렇잖아요. 오. 근데 그 벽지 안쪽이 노랗더래요. 그래서 흰 벽지를 좀 그 뜯어진 부분을 잡고 확 잡아 당긴 거예요. 근데 밑에만 좀 풀이 발려 있었는지 그게 그냥 쉽게 확 뜯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안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흰 벽지 안에 노란 벽지가 또 붙어 있는 모양이더래요. 예. 그리고 그 노란 벽지에 빨간색으로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더래요. 순간 든 생각이 부적인가? 해가지고 그냥 그 벽지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그냥 다 뜯어버렸대요. 그랬더니 무슨 문자로 커다란 그림 같은 걸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모양은 이제 원형 안에다가 무슨 반복되는 문양이 있고 그 반복되는 문양도 원형이었는데 그 안에 한자 같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 똘비가 설마 하면서 반대쪽 벽지도 똑같이 뜯어본 거예요. 근데 반대쪽 역시 똑같은 그림이 있었고 문이 있는 벽면이랑 문을 마주보는 벽면도 똑같이 있더래요. 그게 심지어는 바닥 장판 아래에도 노란색 종이가 붙어 있더래요. 천장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천장에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똘비가 그 방 전체에 부적이 도배되어 있는 걸 보고 돌아버릴 것 같더래요. 화가 나서. 그래서 똘비가 그 노란 부적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찢어버렸대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그냥 기분이 좀 나아지더래요. 화가 좀 풀리더래요. 이게 뭐 영적인 뭔가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좀 편해진 듯한 느낌이 들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갇혀있잖아요. 아쉽게도 부적을 다 찍긴 했지만 가벽이나 합판 뭐 그런 부분이 있던 건 아니어서 부실 수는 없었대요. 예. 그래서 이 부적들을 다 찢었으니까 힘이 들어서 바닥에 잠깐 앉았대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대요. 갑자기 문 밖에서 우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지 목소리가 들렸대요. 오. 근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표독스러운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로 이런 백가죽을 열어버릴라 뭐 이런 살벌한 말이었대요. 똘비가 부적을 찢은 걸 뭐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온 거예요, 민지가. 그러더니 문을 발로 막 쾅쾅 차더래요. 똘비가 갑자기 든 생각이 이거 문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지. 어떻게 도망가지? 이런 생각을 좀 했대요.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 들어왔던 길을 떠올리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이 개야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리더래요. 근데 똘비가 문 앞에서 문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문이 딱 열리자마자 똘비가 그냥 냅다 몸통 박치기를 한 거예요, 민지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민지가 뒤로 나자빠진 거죠. 근데 똘비가 막 뛰어나가면서 슬쩍 민지를 봤는데 손에 그 커터칼 있잖아요. 커터칼인데 그 작은 거 말고 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들려있더래요. 일단 칼은 칼이고 도망은 쳐야 되니까 똘비가 본인이 들어왔던 그 사무실 문 쪽으로 막 뛰어나간 거예요. 복도를 지나서 계단을 올라간 거죠. 근데 뒤에서 그 민지의 뛰어오는 목소리하고 막 쌍욕을 하는데 안 잡히려고 막 없는 힘 쥐어짜서 올라가는데 계단 입구에 문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다행히 민지가 좀 급하게 내려온 건지 안 잠그고 자물쇠에 키를 꽂아둔 채로 그냥 내려왔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문을 딱 열고 나가서 그 밖에서 자물쇠를 잠궈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쇠를 빼서 밖에 던졌대요, 그냥. 근데 핸드폰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주머니에 카드 지갑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큰 길로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 여쭤봤대요. 주소를 물어보고 가까운 경찰서로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서에 갔대요. 들어가서 아무나 잡고 신고를 했대요. 지금 어디 주소에 있는 한 건물에서 납치돼서 죽을 뻔했다. 핸드폰도 뺏기고 지금 겨우 도망쳤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경찰분이 일단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뭐 출동을 시켰나 봐요. 그리고는 일단 진정하시고 상황 설명을 좀 처음부터 해달라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그 모임 가입한 것부터 좀 이야기를 했대요. 모임 가입해서 뭐 두어 번 보고 친해져서 뭐 이렇게 저렇게 됐다. 상황 설명을 다 했더니 그 경찰분이 일단 알겠다 하고는 본인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주고 연락 가능한 번호가 있냐 해서 제일 친한 친구 번호를 적었대요. 그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핸드폰은 잃어버렸으니까 정지를 하고 다시 개통을 했대요. 물론 번호는 새로 바꾸고. 그리고 그 모임 있잖아요. 모임에 다시 가입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모임 전체가 다 짜고 이런 짓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가입을 했대요. 그 모임장 누나랑 연락을 하려고. 그래서 그 모임장 누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혹시 민지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모임장이 안 그래도 며칠 전날 너네랑 번개하고 그 다다음 날 갑자기 단톡도 나가고 모임도 나가고 카톡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똘비한테 연락이 온 거래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게 그렇게 갑자기 모임에서 사라진 게 민지만 그렇게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훈이 있잖아요. 민지랑 거의 비슷한 시간에 세훈이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었대요, 모임장은. 똘비도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지금 뭐 납치만 당했지 왜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사라진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를 좀 기다렸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대요. 야, 이 번호로 전화해봐라 하더니 번호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경찰분이시더래요. 그래서 똘비다 뭐 친구 연락받고 전화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경찰분이 그날 출동했는데 말씀하셨던 그 주소에 지하에 사람이 있던 흔적은 있는데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변 뭐 CCTV랑 블랙박스 이런 거 확인해서 추적을 좀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똘비가 내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좀 지났대요. 한 3달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모임장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후로 모임은 탈퇴하고 모임장 누나랑만 조금 연락을 주고 받았대요. 아무튼 전화가 와서 받았대요. 그래서 누나 했더니 야 똘비야 대박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물으니까 나 그 영어 토킹 모임 나가는 데서 들은 건데 다른 모임에서 너처럼 납치됐다가 도망 나온 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당했을 때 있었던 일하고 너무 똑같더래요.
2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막 친하게 굴어서 정보를 좀 캐내고 2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뭐 친하게 굴어서 어디론가 좀 꼬시러 가서 한 중년 남성이 납치를 하고 어떻게 탈출을 했더니 모임에서 단톡에서 귀신같이 사라지고 똑같더래요. 근데 똘비는 부적을 찢은 것 때문에 운이 좋게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그 사람은 어떻게 탈출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루 이틀 굶기다가 뭐 마실 거랑 먹을 거 주려고 문을 열었나 봐요. 그때 그냥 막 똘비랑 똑같이 뛰어나갔대요. 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생김새를 표현한 걸 들어보니 예. 딱 민지랑 세훈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듣는데 그 이후로 한 얘기가 민지랑 세훈이는 당연히 본명도 아니고 예. 민지는 똘비랑 같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참 계획적인데 어떻게 보면 엉성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이게 너무 궁금했대요. 도대체 왜 납치를 한 건지 예. 그리고 멈추지 않는지. 그래서 똘비가 회사 다른 직원분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똘비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쫙 해줬더니 그 무당분이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 민지라는 사람은 무당이 맞는 것 같고 세훈이랑 그 중년 남성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은 돈을 주고 그냥 수행원 시키는 것 같다. 그리고 납치해서 그런 부적이 있는 방에 가둔 건 추측하기로는 2가지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신발 세우려고 제물로 쓰려고 한 거래요. 예. 이게 아니면 두 번째, 이게 실력으로 안 좋은 짓거리를 하면 벌을 받는데요. 근데 그 벌을 대신 받을 사람을 구한 것 같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거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다행인 건 부적을 찢은 이상 뭐 더 이상 표적으로 삼진 못할 거고 아마 마주칠 일도 없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더 해주시더래요. 똘비가 벌을 받는 건 뭐 어떻게 받는 건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거는 설명을 안 해주시더래요.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복비 내고 인사드리고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뭐 민지랑 세훈이에 대한 이야기는 확인된 건 없다고 해요. 경찰에서도 연락받은 건 없었대요. 근데 참 이게 그 신벌을 대신 받을 사람을 구한다는 게 예.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엉성하면서도 접근 방식이 이게 당하기가 참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섭다. 무서워, 진짜. 그래서 이런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기자기하다뇨. 너무 무서운데, 섬뜩한데, 진짜? 또 이런 것도 있구나, 방법이. 네, 그 모임에서 예. 또 피해를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진수바리님의 아주 섬뜩한 이야기 준비되셨나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진수바리님, 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듣지 않고 바로 출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오늘 이야기는 저희 현장 소장님 제가 한 이야기 2개 정도 가져와서 이렇게 시참을 한 걸 직접 보시더니 재미가 좀 들리셨나 봐요. 오호.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를 수집해서 들려주시더라고요. 오늘도 현장 소장님께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소장님 예전에 팀원으로 같이 일하셨던 분이 직접 겪은 이야기라고 해요. 시기는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똘비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똘비는 용접 기술직이에요. 군 생활을 할 때 용접을 배웠는데 그 용접 기술을 썩히기 아깝잖아요. 게다가 기술 하나 있으면 어디서든 환영받고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바로 군대 안에 친하게 지내던 간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자리 추천을 해줘서 어디 팀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시간이 쭉 7, 8년 정도 현장에서 구르다가 짬 좀 찾겠다. 근데 30대 초반이면 사실 현장에선 거의 막내거든요. 근데 이 똘비가 워낙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경력도 있고 일머리가 좋고 해서 인정을 좀 받았대요. 그러다가 이 똘비가 팀을 하나 꾸리게 됐는데 그 팀에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뭐 삼촌뻘 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을 좀 잘하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팀을 하나 꾸렸대요. 그러다가 이 똘비 팀이 1년짜리 현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똘비가 전에 있던 팀도 그 현장에 같이 들어가게 됐대요. 전에 있던 팀하고는 7, 8년 같이 손발을 맞췄으니까 일하는 게 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하면서 근처에 숙소를 잡으려고 좀 돌아다녀 봤대요. 그러다가 괜찮은 빌라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알아봤는데 근데 워낙 좀 후미지고 편의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거주라기보단 숙식 정도 해결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거기에 그래도 뭐 신경 쓸 일은 아니고 보증금은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에
월세는 60 해서 총 180인 거예요. 방 3개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팀원들 것까지.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1년 계약을 했대요. 근데 한 가지 문제라고 할 건 아닌데 특이사항은 팀원들이 묵는 방이랑 똘비가 묵는 방이 다른 건물이었던 거예요. 거기 총 빌라가 6건물이 있었는데 1, 2, 3동 이렇게 있고 마주보게 4, 5, 6동 이렇게 있었대요. 똘비는 2동이었고 팀원들은 6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방을 구하고 현장에 투입이 된 거예요. 어느 때와 다를 거 없이 그냥 일 지시하고 똘비도 팀장이긴 하지만 아직 뭐 뒷짐질 짬은 아니라서 직접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서 2달, 3달, 몇 달 이렇게 흘렀는데 이 똘비가 숙소에서 자다가 어느 날 가위를 눌렸대요. 본인 방이 있잖아요. 이 방을 대충만 설명드리자면 원룸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 좌측으로는 작게 주방 같은 게 있고 정면에는 화장실이 있고 우측으로는 미닫이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쪽이 이제 생활하는 원룸 방인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 똘비가 가위에 눌렸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눈만 딱 떠가지고 대굴대굴 굴렸대요. 누운 상태로. 당연히 천장밖에 안 보이죠. 근데 최대한 눈을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본인 컴퓨터에 있는 책상이 보이고 옆쪽에 미닫이 문이 있는데 미닫이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저걸 열고 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닫이 문 너머로 그 싱크대 수납장 있잖아요. 그 수납장 하나가 스르륵 하면서 열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쪽을 계속 쳐다봤대요. 근데 그 문이 천천히 다 열리더니 그 안에서 이상한 검은 연기 같은 게 좀 흘러나오더래요. 순간 든 생각이 불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드는 생각은 불은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계속 보는데 연기가 천천히 흘러나오더니 미닫이 문 있잖아요. 그 문 열린 틈 사이로 흘러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뭐야 하는데 그 순간에 딱 깼대요. 근데 깨고 나니까 수납장은 닫혀있고 미닫이 문도 닫혀있더래요. 그래서 꿈인가? 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대요. 그 뒤로 가위 눌리진 않았고 한두 시간 더 자고 시간 돼서 일어나가지고 씻고 대충 빵 하나 물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 그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데 옆집 현관문 앞을 딱 지나갈 때쯤 좀 뭔가 이상하더래요. 뭐 이상함을 느낀 게 아니고 몸 상태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는데 어디가 되게 불편한데 그게 어디가 불편한지 모르겠고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일단 일은 가야 되니까 참으면서 그냥 내려가가지고 팀원들 태워가지고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일주일에 최소 3번 정도 있었대요. 3-4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가위에 눌리고 그 검은 연기를 보고 그 검은 연기를 본 날은 어김없이 몸이 굉장히 불편했대요. 근데 이게 그 검은 연기가 점점 본인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그 검은 연기라고 생각했던 그게 점점 연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그냥 검은 인간의 형태인데 여러 명이 기차놀이 하듯이 그렇게 좀 이어져 있는 딱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고 했던 거는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더래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도 가끔 검은 연기를 안 보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에는 몸이 안 불편했대요. 그래서 진짜 이거 뭐냐. 팀원들이랑 전 팀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휴게 시간에 커피 한잔 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전 팀의 한 삼촌분이 오셔가지고 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대요. 그러다가 그 삼촌이 야 똘비야 너 그거 아직도 그러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일주일에 한 3-4번은 보는 것 같다. 나는 제 몸이 너무 불편하고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병원 가봤더니 의사들도 이게 뭔지는 모르더라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삼촌분이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의사가 아니고 무당 같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똘비가 그런가? 근데 이 똘비는 귀신의 존재를 안 믿고 그렇다 보니 거기에 대한 공포심은 없었대요. 그래서 그 검은 연기가 인간 형태가 돼도 그렇게 썩 무섭지는 않았대요. 무서운 건 그냥 그날 몸이 좀 불편한 거? 그게 다였대요. 아무튼 그 똘비가 삼촌 이야기를 듣고 진짜 무당한테 한번 가봐야 되나?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니까 엄마 혹시 용한 무당 좀 알아?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무당? 무당은 갑자기 왜? 이렇게 되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좀 신점 같은 거 좀 보려고 재미로 이렇게 답을 했더니 저기 엄마 아는 언니가 다니는 당집이 있는데 거기 용하다더라. 내가 번호 물어봐서 알려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그래서 마저 일을 하고 저녁은 그냥 대충 때우고 숙소에 들어가서 뭐 씻고 나왔더니 어머니한테 문자 하나가 와 있더래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집 번호가 적혀있고 돌순이모 소개받고 연락드렸다고 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저 그 돌순이모 소개받고 전화 드렸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전화 받으신 무당분이 그러시냐 하시더니 잠깐만 조용히 좀 해봐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 무당분이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 그냥 씻고 침대에 앉아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쪽이 낸 게 아니구나 하시더니
그냥 별말 안 하시더래. 그 이후로는. 듣는데 무섭잖아요. 괜히 소름 돋고. 그 똘비가 그게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당분이 지역이 어디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 지금 돌비시에 있다 대답을 했더니 한 1시간 정도 걸리겠네. 지금 와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지금요? 답을 하는데 전화를 그냥 끊으시더래요. 그리고 바로 문자로 주소가 하나 왔대요. 그 똘비가 이걸 가 마라 하다가 찝찝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주소를 찍고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대요. 걸려서 도착을 했더니 좀 산중에 있는 그런 마을 있잖아요. 그런 마을 안에 2층짜리 한 건물이더래요. 주소가. 그래서 여긴가 하고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서 그 건물 입구로 향했대요. 그리고 문 앞에 딱 서서 벨 누르는 거 있길래 눌렀더니 안에서 좀 새소리 있잖아요. 새소리가 나더니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건 똘비보다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전화 주신 분?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통화했던 그 목소리더래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했더니 따라와요 하시더래요. 그래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그 신당 같은 곳으로 안내를 하더니 똘비를 앉히더래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 자리로 가서 딱 마주보고 앉은 거죠. 그러더니 어디 보자 하시더니 똘비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똘비가 느끼기로는 한 5분 정도 가만히 보시더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고개를 딱 끄덕이시더니 귀신 같은 거 안 믿죠?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얘 뭐 믿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했더니 부당분이 그럼 말해줘도 안 믿겠네? 이러시더래요. 똘비가 들어봐야 알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답을 했더니 그럼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집에 영물 하나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딱 듣고는 영물? 영물이 뭐지? 생각을 했대요. 대뜸 영물을 드리라 하는 게 그 영물이 뭘 뜻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무당분이 말을 이으시는데 영물은 본인이 마음이 가야 하는데 예. 물체도 좋고 동물도 좋고 쉽게 말하면 본인이 이게 영물이구나 하고 느낄 만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알겠다. 근데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고 물었더니 대충은 근데 한 가지만 충고하자면 너무 겁이 없어도 안 좋아요. 겁 먹을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몇 마디 더 이야기를 하다가 복채는 10,000원만 내고 가라 해서 10,000원만 내고 당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가면서 그 영물이란 게 뭘까 계속 생각을 했대요. 집에 도착해서 대충 그날을 정리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또 가위에 눌렸대요. 또 어김없이 그 검은 인간 형태를 보고 그날도 어김없이 몸이 불편했던 거죠. 현장에 딱 도착해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지시사항이 하나 있다고 팀장급 이상은 모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관리동에 딱 모여가지고 팀장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공사 관계자분 한 분 나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지시사항이나 안내사항 같은 거 전달을 해주고는 그 자리가 끝났대요. 그러다 똘비가 커피 한잔 할까 하고 관리동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하나 있었대요. 거길 딱 들어갔는데 관리 사무실에 계신 분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더래요. 오.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옆을 지나가면서 쓱 봤더니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쓰다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귀여워라. 근데 웬 강아지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저기 앞에 한밭집 있잖아요. 한식 뷔페 거기 사장님이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게 얘예요. 이러시길래 똘비가 믹스커피를 타면서 물었대요. 근데 그 개가 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장님이 얘가 낮이고 밤이고 너무 짖는다고 그냥 아무나 데려다 키우라고 주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보니까 딱 시골 자부종 그거더래요. 예. 시골 잡종. 근데 태어난 지는 좀 됐는지 소형견 정도 되는 크기더래요. 그 똘비도 개가 귀여우니까 막 만져주면서 좀 데리고 놀았대요. 근데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무당이 어제 집에 영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물체일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이 딱 알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개를 딱 보는데 이게 영물인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딱 알아봤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그 영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게 다였대요. 근데 똘비가 생각을 한번 하니까 이 강아지를 무조건 집에 데려가야겠다. 이런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강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사무실 분한테 그럼 혹시 제가 이 강아지 데려다 키워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요? 하시더니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더 커지기 전에 주인 찾아서 다행이다고 하면서 차비로 샀던 사료 뭐 이런 것도 주시고 그래서 받아놨다가 일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에 그 강아지를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씻기고 하니까 금방 어두워지더래요. 똘비가 강아지 앞에 딱 앉아가지고 톤으로 이렇게 막 놀아주면서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그냥 영물이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그 뒤에 영물이랑 산책도 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 길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똘비 옆집 있잖아요. 옆집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오더래요. 나이는 한 4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였는데 이 남성분이 영물이 목줄 잡고 들어오는 똘비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좀 일그러지더래요.
근데 티 안 나게 금방 표정을 숨기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표정을 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옆집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을 이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사 온 사람은 40대 남성이구나 하면서 그 옆을 딱 지나가는데 이게 좀 묘하게 낯선데 익숙한 냄새가 나더래요. 이거 최근에 맡았던 냄새인데 하다가 딱 든 생각이 그 당집에서 맡았던 이거 향냄새인데 하면서 옆을 지나가는 그 남성을 돌아봤대요. 근데 이미 그 남성은 계단으로 내려갔고 향냄새가 왜 나지?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숙소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씻고 잘 준비 좀 하고 그리고 영물이 옆에 뉘어놓고 침대에 누웠대요. 그리고 누워서 그냥 핸드폰을 좀 보다가 잠에 딱 들었는데 한참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영물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똘비가 같이 깬 거예요. 그래서 몇 시야 하면서 시계를 보는데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더래요. 근데 그 영물이가 미닫이문 있잖아요. 그쪽 방향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영물아 왜 그래? 하면서 영물이한테 다가가는데 영물이가 그 미닫이문 쪽으로 가더니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 똘비가 영물아 그만해 하면서 딱 안아드는데 그래도 계속 짖더래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똘비가 얘가 왜 이러지? 하는데 그 관리사무실 직원분이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예. 영물이가 너무 지저대서 쫓아냈다. 이래서 쫓아냈구나 하는데 이게 지금 10분이 넘도록 계속 짖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향을 보고. 똘비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가 있나 하면서 그냥 미닫이 문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그 싱크대 수납장 있잖아요. 영물이가 거기로 이제 막 가더니 다시 짖더래요. 그래서 그때 똘비가 얘가 정말 영물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 게 그 위치가 그 가위에 눌릴 때마다 검은 인간 형태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 영물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저기를 보고 짖나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영물이가 짖던 걸 딱 멈추더니 조금 당당한 걸음걸이로 자기가 누워있던 곳으로 총총총 걸어가더니 다시 엎드려 눕더래요. 뭐지 싶은 거죠, 똘비는. 근데 이제 걔가 귀신을 본다는 말은 좀 누구나 들어볼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영물이면 더. 똘비도 그 생각을 좀 했대요. 얘가 진짜 귀신을 보나? 그럼 정말 저 싱크대 밑에 귀신이 있는 건가? 그 전까지는 그 싱크대 밑을 열어볼 생각 자체를 안 했대요. 평소에 열 일도 없고 아예 건드릴 일이 없는 곳인데 가위 눌린 건 어쨌든 허구의 일이니까 저기 뭐가 있나 하는 생각도 안 했대요. 열어볼 생각도 안 했는데 영물이가 짖으니까 궁금해져서 열어봤대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역시 뭐가 있겠냐 한 거죠. 나는 끝이 났는데 이 영물이가 들어온 뒤부터 신기하게도 똘비가 가위에 안 눌렸대요. 몸이 불편한 날도 없었대요. 그 대신 그 가위에 눌리는 주기랑 참 비슷하게 영물이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그 싱크대 쪽을 보면서 막 내리짖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3-4번 정도를. 근데 신기한 게 그 빌라에 옆집, 윗집, 아랫집 다 있는데 영물이 짖는 소리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영물이가 진짜 영물이라서 그런가? 생각을 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냈대요. 새벽에 깨서 영물이 좀 진정시키고 하는 게 좀 힘들긴 했어도 가위 안 눌리고 다음날 몸 안 아프니까 날아갈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게 한두 달 정도 됐대요. 똘비가 출근할 때 이 영물이를 데려가서 관리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에 놨대요, 영물이를. 거기에 직원이 있으니까 좀 봐달라 부탁을 한 거죠. 그렇게 2달이 지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기에 어느 날 똘비가 점심을 먹고 영물이 간식을 좀 주려고 관리사무실로 향했대요. 근데 점심시간에는 그 직원도 나가가지고 밥을 먹기 때문에 관리실을 잠궈놓는데 영물이가 온 뒤로는 똘비가 같이 놀아주고 할 수 있게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그 영물이가 있는 사무실로 향하는데 저만치 앞에 한 남자가 사무실 방향으로 가고 있더래요. 근데 아무리 점심시간이라도 안전모, 반도 이 정도는 풀 수 있어도 각반은 잘 안 푸는데 각반도 안 하고 안전화도 안 신고 있더래요, 그 남성이. 그래서 각반이 뭐냐면 그 군대로 치면 고무링 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이 각반이 딱히 불편하지도 않은 데다가 꼈다 붙였다 하기 귀찮아서 잘 안 건드리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했대요. 그리고 제일 이상했던 점은 손에 연장을 하나 쥐고 있더래요. 멀리서 봤을 땐 장돌이 같았대요. 순간 똘비 같은 생각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영물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뛴 거예요. 그 사무실을 향해서. 저기요 하면서 뛰는데 그 남자가 똘비를 딱 뒤돌아보더니 그 남자 역시 사무실로 막 뛰더래요. 그래서 저 새끼 뭐지? 하는데 그 남자가 먼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문을 쾅 닫더래요. 그리고 한 5초 정도 지났을까 똘비가 문 앞에 도착하기 직전 그 쇠붙이가 벽면을 치는 소리가 쾅 하고 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걸음을 딱 멈추고 몸을 뒤로 이렇게 좀 뺐대요. 그러자마자 문이 쾅 열리는데 먼저 들어갔던 그 남자 얼굴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남자가 옆집 남자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가 그 개 어딨어? 이러더래요. 똘비가 화가 나더래요. 자기 강아지한테 개라고 하는데 기분이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 망치 들고 영물이를 찾는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망치 들고 남의 강아지를 찾냐고 따지듯이 물었는데 그 뒤로 그 사람하고 걔 어딨냐, 왜 찾냐, 뭐 죽일 거다, 신고할 거다 이걸로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직원이 그 영물이 목줄을 잡고 관리동 쪽으로 오더래요. 딱 보니까 이제 그 직원이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나간 모양인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그걸 딱 보더니 영물이를 향해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장도리 들고. 그러니까 똘비도 따라서 막 뛰어가지고 그 남자가 영물이한테 다가가기 전에 목덜미를 잡고 옆으로 확 밀쳤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달리다가 옆으로 나자빠진 거죠. 똘비가 막 쌍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한 거예요. 경찰 부를 거니까 빨리 꺼지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똘비를 보면서 저 개 언젠가 내가 죽여버린다 이러더래요. 지금 똘비 입장에선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10분, 15분 짖는 소리 때문에 새벽에 예.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급발진을 해가지고 강아지를 죽인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똘비 집에 먼저 찾아와서 뭐 주의를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라도 되는데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좀 생각을 해봤대요. 퇴근해서 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영물이가 싱크대 및 수납장을 보고 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싱크대 뒤로는 벽이 있고 그 벽 뒤에는 옆집이에요. 잠깐만, 향냄새? 그 옆집 남자한테 났던 향냄새 있잖아요. 보통 이 향을 피운다는 게 장례식이나 제사 아니면 뭐 차례 지낼 때 뭐 이럴 때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명절도 아니었고 장례식을 집에서 할 리도 없고 제사밖에 없는데 사실 그 향 냄새를 인식한 뒤로 그 향 냄새를 맡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거의 뭐 매일이었대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똘비가 이 향 냄새와 영물 뭐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보니까 아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무당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바로 받으시더래요. 예, 그 저번에 찾아뵀던 똘비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 영물은 드렸나 보네요. 조용한 거 보니까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드렸는데 강아지예요. 답을 했더니 잘했네. 근데 무슨 일이에요? 이래서 똘비가 사실은 이게 그 영물이 그 강아지가 새벽 3시 넘어서 옆집 쪽을 보고 계속 짖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옆집 사람한테 향냄새가 나는데 혹시 이 강아지가 귀신을 보고 그러는 걸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무당분이 귀신 안 믿는다면서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사실 지금은 있는 것 같다. 이상한 일을 겪으니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무당분이 사이코 같은 새끼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주소 불러볼래요? 이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똘비가 주소를 불러줬대요. 새벽 3시라 그랬죠? 물으시길래 3시 좀 넘어서인데 보통 한 3시 반쯤 그쯤인 것 같아요. 대답을 했더니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층으로 내려와요. 이러시더니 그냥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똘비가 새벽에 오시려나 보다 해가지고 그날 잠을 청한 거죠. 그러다가 3시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대요. 그래서 영물이 목줄을 채워가지고 옷 입고 1층으로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분이 편하게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서 계시더래요. 세워놓은 차 앞에. 그러다가 똘비를 발견하시고는 다가오더니 얘구나 하더니 영물이 쓰다듬고 막 하더래요. 그러다가 일단 가죠. 마침 오늘이 적기네 이러시더니 똘비가 나왔던 빌라 그 이동 건물로 올라가더래요. 예. 똘비가 따라가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다가 계단 올라가서 복도를 쭉 걷는데 그 무당분이 갑자기 코를 딱 막더니 아이씨 좀 미친놈이 이러시더니 그 옆집 문을 발로 쾅 차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놀라가지고 왜 그러세요? 여기 저희 집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당분이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근데 그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문을 쾅쾅 두드리더래요. 한 1분 정도를 계속 두드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그 옆집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옆집 남자가 무당 얼굴을 딱 보더니 좀 놀라더래요. 똘비가 왜 그러나 생각했는데 그 무당분이 똘비씨 잠깐 집에 들어가 있어요 이러시더니 그 옆집으로 그냥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문이 탁 닫히는데 똘비가 좀 벙쪄가지고 뭐지? 아는 사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집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그 영물이랑 기다리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쯤 노크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무당분이 서 계시더래요. 똘비가 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무당분이 해결은 대충 했는데 아무래도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시더래요. 그러시더니 일단 피곤하니까 내일 우리 당집으로 와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대충 마저 자고 다음날 출근은 안 했대요. 똘비가 그 영물이 사무실에 내려주고 똘비는 아침 먹고 잠깐 시간 좀 보내다가 당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무당분을 만났대요. 딱 신당에 들어갔더니 무당분이 앉으라고 하셔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당분이 일단 안 듣는 게 좋긴 할 건데 듣고 싶어요? 물으시더래요. 똘비는 당연히 듣겠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무당분이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해줄게요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선 그 옆집 남자는 자기처럼 무당이래요. 근데 그 신기를 가지고 장난질을 좀 치다가
무당들 사이에서 좀 안 좋게 소문이 나고 결국에는 그게 손님들한테까지도 소문이 퍼지고 해가지고 끊겼대요. 아예 손님이 끊기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무당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다.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당이 악귀를 모으기 시작했대요. 어떤 식으로 모았냐? 무덤을 파요. 무덤을 파서 신체나 아니면 유골의 일부분을 챙겨와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우고 갈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합친 거예요. 한 곳에. 뭔진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온갖 답귀나 악귀가 다 꼬인대요. 거기에. 결국에 악귀를 모아서 뭘 어쩌려고 했는지 밝히지는 못했는데 이 남자 무당 입장에선 똘비가 옆집 사람이 갑자기 개를 데려오더니 그 개가 몰려드는 잡귀랑 악귀를 막 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개를 죽이려고 사실 정말 여러 번 시도를 했대요. 문 앞에 농탄 음식을 둔다던가 산책할 때 따라 나가서 좀 멀리 있을 때 죽인다던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에는 그 강아지가 있는 사무실을 알아내서 거기까지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때 똘비가 이제 무당을 불러와서 이렇게 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무당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3시에서 5시가 귀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그때 잡귀들이 많이 꼬인다고 그래서 아마 그 시간에 갑이 많이 눌렸을 거라고 그게 아마 옆집에서 넘어온 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추가로 세상에 좀 악심을 품어가지고 그 악귀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풀려고 했던 것 같다. 악귀들을 아마 영물이 안 들이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똘비씨 몸에 악귀 들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뭘 얻는 것도 없을 건데 굳이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다만 거기가 도정을 타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똘비가 결국에는 숙소를 옮기고 그 남자는 다시는 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급하게 끝낸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정말 무서운 무당도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야. 가져왔습니다. 역시 진수바리님도 너무나 당연히 신뢰하고 믿고 듣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진수바리님의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편하실 때 언제든지 항상 가지 말라고 외치고 있어요. 속으로는. 하지만 항상 편할 때 오셔야 되지 좋은 거니까 편하게 가둬드릴게요. 롤스로이 소만 잘 보내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깜빡하고 롤스로이 소를 못 보내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꼭 롤스로이 소 선물하는 거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롤밴 때는 참여자분들 집 앞에다가 아니죠 정확히는 감옥 앞에다가 롤스로이 소를 대기시켜 놓거든요. 소가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편안하게 또 데려다 주시니까 참여자 그 룸으로 오늘은 못 보내드려가지고 마력이 아니라 이제 우력이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잘 타고 또 다음에 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돌비 진수바리 검색하셔서 모든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